저랑 같이 봤는데 이제 그것을 조금 이렇게 축약해보자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보통 뭐 남학교들이 약간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일단 범위를 굉장히 많이 줘요. 왜냐면 서술형 문제를 안 낼 거기 때문에. 또 숭실고등학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은평구에 있는 또 다른 남자고등학교인 대성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혹은 어찌됐든 아이들이 이제 좀 줄을 세우기 위해서는 범위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볼 수 있어? 꼼꼼하게는 아니지만 다 볼 수 있어? 이거를 이제 좀 측정하는 경향이 강하세요. 그래서 범위도 굉장히 많고 문제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실한 학생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숭실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분석해보면 다른 학교와는 조금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보통 이제 남학교 위주로 이제 가르치기 때문에 뭐 옆에 있는 학교 대성고등학교랑 비교를 해보면 대성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잘하는 애들 끌고 가는 느낌이야. 우리 그냥 이렇게 외부 지문 30% 내버릴 거야. 네가 아무리 학교에서 알려준 시험 범위를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도 네가 그날 처음 본 시험 문제로 30점을 매길 거야. 이런 느낌이죠. 근데 숭실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한 학생들이 고득점을 받아갈 수 있는 구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숭실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기조랑 관련이 있어요. 은평구에서 이 전문대학교 입결을 공개하는 학교가 별로 없어요. 숭실고등학교는 그걸 공개하죠, 매년.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 약간 조금 기본기가 부족해도 괜찮아. 우리가 다 끌고 갈 거야. 약간 요런 기조를 조금 가지고 계시거든요. 숭실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이 시험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래서 모의고사 4등급 나오고 모의고사 5등급 나오는 애들도 뭐 괜찮아. 힘들긴 하지만 너가 성실하게 여러 번 반복하면 요거 잘 맞출 수 있도록 문제를 낼 거야. 약간 요런 것들, 요런 마음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서술형이 없다라고 적어놨는데 서술형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복할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이라던가 특히 여학교 같은 경우 서술형이 굉장히 꼼꼼하게 출제가 됩니다. 여학생들은 아무튼 꼼꼼하게 공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명여고나 선임여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문제가 까다롭기로 유명하죠. 그리고 뭐 서술형 플러스 듣기에다가 아무튼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의 문제를 출제를 하는 반면 남학교들은 보통 서술형이 없어요. 근데 서술형이 있는 학교랑 서술형이 없는 학교를 제가 이제 동시에 가르쳐 보면 서술형이 있는 학교는 부족해요. 아이들 대비시키는 시간이 이거 2주 정도만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교과서 서술형도 한번 싹 보고 모의고사도 서술형 문제 좀 많이 만들어서 좀 서술형 문제 좀 많이 풀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서술형이 없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우리가 반복할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진도를 그냥 한 번 끝내고 말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진도를 한 번 끝내고 나서 이제 학 개별적으로 애들 불러서 야 너 이거 뭐냐? 여기에는 왜 위치가 쓰였어? 이런 것들 물어볼 시간 아니면은 이 어법 사항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풀려가지고 아이들에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 활용을 좀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자, 서술형이 없다 옆에다가 제가 뭐라고 적어놨었냐면 반복할 시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제 베이스캠프의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모든 수업의 내용을 다 녹화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마이박스에 이제 올려둡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저 교과서 3과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그럼 제가 이제 바로 그 주소를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좀 아직까지 어색하다 그러면은 수업 영상을 많이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하면 아무튼 장땡이 그런 학교의 시험 문제 유형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기말고사 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알려준 걸 보니까 기말고사도 똑같아요. 시험 범위가 교과서 2개, 과 3, 4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도 4개의 단원, 7, 8, 90 단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6월 4일에 보는 6월 모의고사 똑같이 전범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어휘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휘책이 애초에 챕터 1에서 40까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0개씩 나눠서 이제 1학년 내내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험 범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 뒤에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앉아있는데 이제 조금 감이 올 거예요. 이게 시험 범위를 다 다루려면 내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그 중에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학교 선생님이 해설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모의고사에서 막 이 둘 중에 하나 고르거나 뭐 굉장히 이게 좀 복잡하고 세세한 그런 문제보다는 부교재의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는 것이 오히려 좀 더 효율적인 시험에 대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뭐 시험을 잘 본 친구 혹시 있을까요? 우리 아들은 100점이다.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중간고사 때에는 별일이 다 있거든요. 사실상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는 뭐 밀려 쓰는 친구도 있고요. 그렇죠? 저희는 밀려 쓰는 친구가 저기 한명 앉아있기 때문에 밀려 쓰는 친구도 있고요. 그렇죠? 별일이 다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그 이후에는 조금 이제 아이들 스스로도 선생님 저 뭐 이거 주세요, 뭐 저거 주세요, 이 문제 변형 문제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스스로 요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중간고사 대비를 열심히 했던 것처럼 이제 기말고사 대비를 똑같이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제가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그다음에 뭐 부교재.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아까 전 민준이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기출 문제가 없다라는 게 좀 많이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이번 1학년 친구들은 다 개정이 됐기 때문에 교과서 개정됐고 부교재 개정됐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전에 사용하던 복화책도 아니에요. 이번에 새로 이제 고르신 그런 복화책이고, 모의고사는 그 해년도 모의고사를 쓰기 때문에 아쉽게도 기출문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고사 때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토대로 이제 기말고사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혹시 이 숭실고등학교 유형이랄지 아니면은 뭐 고등학교 생활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혹시